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퇴계 이황에 이어서 율곡 이의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율곡 이의의 바로 윤리사상이 되겠는데요. 혹시 여러분은 스스로 자기 자신의 단점이 뭔지를 알고 계시나요? 그리고 그 단점을 고쳐본 경험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혹은 아직은 고친 게 아닐지라도 고치기를 원하는 단점이 있다면 뭘까요? 자, 오늘 보게 될 율곡 이의는요, 윤리사상을 전개함에 있어서 우리가 도덕 실천을 할때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단점, 내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단점을 보완하는 쪽을 우리 강조하는 바로 사상가가 되겠는데요. 자, 우리 5천원권 집회 인물로도 유명한 바로 율곡이가 되겠습니다. 퇴 이황하고는요, 시대적으로는 비슷한데 이이가 좀 더 뒤의 사람이고요. 자, 강원도 강릉부 주컨동 오주컨에서 태어났다. 몽룡실에서 태어났다고 하는데요. 몽룡실, 이제 꿈에서 용이 나오는 그 태몽을 이제 꾸고서 5만원짜리 지폐의 이제 주인공이기도 한 신사임당의 태몽 이후에 태어났다. 라고 해서 몽룡실로 이름을 붙였고, 또 오주컨, 까마귀 오자에 이제 대나무 축자죠. 대나무가, 자, 보시면은 몽룡실과 이제 오주컨 나와 있죠. 어, 대나무가 까마귀처럼 검다는 의미에서 오죽, 그리고 오주컨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원수 신사임당 사이에 셋째 아들로 태어났고, 3살 때부터 글을 읽고, 이제 5살 때 어머니의 병환이 심할 때, 이제 외조부 사당에서 기도를 드릴 정도로 효성이 지극했다. 또 이제 글을 배워가지고 물리를 깨치게 되고, 이제 7살 때부터 논어맹자와 같은 사설을 읽었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13살에 이제 진사 초시에 장원급제를 하게 되고 굉장한 인물이었다는 걸 벌써부터 짐작할 수가 있겠죠. 근데 16살 때 어머니 신사임당 별세합니다. 자, 어머니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고 많은 영향을 받았고 또 어머니에 대한 효성이 지극했는데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다라는 것은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19살에 금강산으로 들어가서 불교에 심취하게 되는데요. 자, 1년 만에 20살에 환속을 해서 유학에 힘을 쓰게 되는데 자, 이때 금강산에 들어가서 이제 불교에 심취했던 요 생활이 나중에 정치적인 반대파들에게 이제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는 측면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중국에서 이제 성략을 수입해 왔지만은 우리 조선은 어디까지나 성리학 국가를 표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정치인이 이러한 벼슬아치가 이제 관리가 불교에 몸을 담았었다? 이것은 용납하기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율곡이 넌 예전에 불교 너 승려였지? 너 중이었지?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빌미가 되는 것이죠. 자, 20살 때부터 다시 유학에 힘을 써가지고 29살 때, 자, 그동안 세월 동안에 자, 시험을 봐가지고 장원급제를 9번을 했다고 합니다. 장원급제가 뭐다? 국가시험에서 이제 국가에서 치르는 시험에서 장원 1등을 9번 했다. 구도 장원공이라는 호칭이 붙을 정도였습니다. 자, 이후에 각종 관직을 거치면서 활발한 정치 참여를 하다가 자, 이 활발한 정치 참여도 이제 키워드가 될 거예요. 우리가 보게 될 초점이 되겠네요. 자, 49세 별세하는 바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진왜란보다는 좀 더 앞서서 사망하게 되는데 그 율곡 이이가 임진왜란을 앞두고서 이제 각종 이제 개혁안들을 이제 주장했으나 이것이 과연 조선이 다 이걸 실천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연구할 부분이 필요하겠네요. 자, 어쨌든 자, 이황과 더불어서 조선을 대표한 성리학자 이이, 자, 도덕 실천 방향을 탐구했고요. 이황이 이기불상잡, 이와 기는 물론 둘 다 중요한데 이가 더 중요하다. 이귀 기천의 입장에서 절대적 도덕 법칙인 리가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리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 리가 발현된 사단에 따라 살아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이에 비해서 이이는요. 관심사가 기에 있었습니다. 물론 이기도 성리학자이기 때문에 이기불상리, 이기불상잡 이기론을 당연히 받아들이고요. 그럼에도 그렇지만 관심의 초점이 기에 있었다. 기는 뭡니까? 세상에 물질을 구성하는 재료인 것이죠. 물질의 재료는 청탁 수박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더 맑은 녀석이 있고 더 탁한 녀석이 있어요. 태어난 인간의 본성도 분명히 성선설로서의 선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지만은 기질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덕을 더 실천하기 편한 성격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도덕적인 것을 실천하기에 좀 더 어려운 성격을 가지고 타고났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 기에 의한 변화를 다스리자. 자, 이황은 뭐죠?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리를 쫓아가자. 이는요, 변화하는 길을 잘 관심을 가지고 다스려보자. 관심의 초점이 약간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기가 떨어질 수 없다는 이기불상리를 상대적으로 강조했다.
자, 이기불상잡도 인정하지만은 이기불상리를 상대적으로 조금 더 강조하는 거죠. 이기지묘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이기지묘, 자, 이기지묘가 뭡니까? 리와 기는 묘한 관계에 있다. 리와 기의 묘한 관계. 리와 기는 뭐다? 하나이면서 둘이다. 둘이면서 하나이다. 분명히 둘은 달라요. 다르긴 하지만 현실의 사물들, 현실의 상황들, 현실의 여러 가지 현상들에는 리와 기가 동시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황은 이기불상잡에 주목했지만 이는 이기불상 리에 주목했다. 분리할 수 없다. 자, 리의 운동성을 강조한 이황에 비해서 자, 그래서 리에서 출발한 본연지성, 거기에서 나오는 사단, 기에서 출발한 기질지성,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칠정, 이렇게 나눠서 보았다면은 이는 뭐다? 나눠서 보는 게 아닙니다. 발하는 것은 기밖에 없다. 발하는 까닭은 리다. 즉 세상 모든 것이 움직이는 직접적인 움직임의 원인은 일단 기에 있다. 물질이니까. 그러나 그것의 원리는 리다. 자, 이황은 뭡니까? 리가 바라는 것도 있고 기가 바라는 것도 있는데 이는 어디에 있다? 기가 바라는 것만 있다. 기가 아니면 바랄 수가 없다. 리가 아니면 바랄 까닭이 없다라고 둘의 역할을 딱 구분해 놓습니다. 자, 리는 뭡니까? 리는 천지만물의 운행의 원리예요. 동시에 인간의 마음속에 내재된 도덕 법칙인 것이죠. 형체도 운동성도 없습니다. 무형, 무의. 여러분, 원리라는 것 자체가 뭐 눈에 보이나요? 원리라고 하는 그 자체를 우리가 만질 수가 있나요? 맛보거나 냄새 맡을 수가 있나요? 없습니다. 운동성? 없어요. 원리는 그냥 그 자체로 모든 것에 그저 반영되어 있을 뿐이에요. 형이 상자라고 하고요. 형태보다 그 높이 있는 형태를 넘어서는 그 무엇. 반대로 기는 뭐다? 형체와 운동성이 있다. 기는 물질이니까 만질 수도 있고 눈으로 볼 수도 있고 냄새 맡을 수도 있고 맛볼 수도 있는 그런 것이죠. 유형유의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리는 형이 상자이고 기는 형이 하자이다. 리와 기는 서로 분리될 수 없으니 그 발용은 하나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네요. 리와 기는 자, 리는 기의 주제이며 기는 리의 탈바이다. 리가 아니면 기가 근거할 바가 없으며 기가 아니면 이도 의착할 바가 없다. 분명히 둘은 다르긴 한데 역할이 다르긴 한데 현실에 있어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점. 발하는 것은 기이며 발하는 까닭은 리다. 기가 아니면 발할 수가 없고 이가 아니면 발할 바가 없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리는 모든 사물의 원리이자 도덕 본성의 근거로서 즉 오늘날의 용어로 치면 자연법칙이자 도덕법칙인 거죠. 어디에나 보편적으로 있는 이통. 자, 리는요. 우리 그 주희가 뭐라 했습니까? 모든 것에는 리가 반영되어 있어요. 모든 것에는 리가 있기 때문에 물론 생긴 것은 서로 다르지만은 그 안에 천지만물의 단일한 원리로서의 리가 각각 들어가 있다라고 했었죠. 자, 이는 어디에나 있다. 이는 통한다. 반면에 기는 뭐다? 현실 세계에서 구체적으로 운동 변화하는 것으로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서 국한된다. 기는 물질이잖아요. 여러분, 물질은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시간을 초월하는 물질 없습니다. 공간을 초월하는 물질 없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뭐 한국에서 프랑스로 1초 만에 날아갈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죠? 아니면 여러분이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의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나요? 없잖아요. 모두 시공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기는 국한된다. 물질의 제로는 제한을 받는다. 기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쳐가지고 이통 기국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 개의 그릇이나 병에 담긴 물이나 공기가 둥그렇다거나 네모지다고 할 수가 없다. 여러분, 물 자체는요, 공기 자체는요, 동그란 것도 아니고 네모난 것도 아니고 세모난 것도 아니에요. 다만 그 어떤 모양의 그릇에 담기더라도 그 내용물은 언제나 동일하다. 그 모양의 다름은 기국이고 내용물의 동일함은 이통이다. 자, 리라고 했을 때 리는 리 그 자체이지만 어떤 기라고 하는 그릇에 담기느냐에 따라서 기도 이제 기라고 읽고 그릇 기자도 있네요. 생각해보니까 둘 다 기라고 읽네요. 한국어에서는 어떤 그릇에 담기느냐에 따라서 다른 모양으로 우리에게 보이는 거죠. 리라고 하는 것은 천지만물의 원리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하나예요. 그러나 어떤 물질에 들어가서 형태를 갖추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기엔 달라 보이는 것이죠. 이통 천지만물에 내재한 이가 동일함, 리는 동일하다. 기국, 천지만물 각각에서 리가 드러난 현상이 다르다. 현실의 다양성. 그렇기 때문에 인간도 보세요. 인간은 성선설, 모든 인간은 선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통. 그러나 가지고 있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도덕을 더 실천하기가 쉬운 성격도 있고 도덕을 실천하기가 더 어려운 성격이 있을 수가 있겠죠. 기국, 현실의 다양성, 다양한 성격과 다양한 배경과 다양한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태어난 인간의 모습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는 모든 사물의 원리이고 기는 그 원리를 담는 그릇이다. 비유한다면 이는 이상이고 기는 이를 담은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다. 물론 이는 달라지지 않는다. 이거 중요하죠. 이는 달라지지 않는다. 자, 우리의 도덕적인 목표, 도덕적인 지향점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보편적인 도덕이에요. 도덕이 나라에 따라서 달라지고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고 사람에 따라서 가정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은 어떤 사람이 가장 사람다운 사람이냐고 할 때 이상적인 사람이라는 기준이 달라지지 않는 것과 같다. 군자는 어딜 가나 군자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는 둥근 그릇에 물을 담으면 물 모양이 둥글고 모난 그릇에 물을 담으면 물 모양이 모나지만 그 속에 담긴 것이 물이라는 점에서는 같다고 했다. 또 큰 병이나 작은 병이나 그 속에 담긴 공기는 같다고도 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죠. 현실은 항상 변한다. 따뜻했던 물도 차가워지고 차가운 물도 따뜻해지고 이상은 이제 반짝반짝 별처럼 빛나는 보편적인 그 무엇이지만 현실에서 이상의 모습이 반영될 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현실에 맞게 반영되도록 노력을 해줘야겠네요. 현실과 이상이 다를 때 이상을 바꾸는 게 아니죠. 이상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리는 그냥 있는 거예요. 뭘 바꾼다? 기를 바꿔야 됐죠. 현실을 바꿔야 된다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을 근거로 해서 지금의 현실을 고쳐야 된다. 교기지를 이따가 얘기할 거예요. 이는 자신의 이기론적 입장에 따라서 사단 칠정론에 또 한마디 하는 것이죠. 이황 뭐라 했습니까? 이황은 이기호발설, 사단은 뭐다? 순선무악한 사단, 리가 발해서 기가 따른다. 칠정은 가선가악한 감정, 기가 발해서 리가 탄다. 둘을 나눠서 봤잖아요. 이는요 하나입니다. 사단과 칠정은 부분과 전체의 관계예요. 뭐다? 칠정이라고 하는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는 감정, 이게 인간의 모든 감정이에요. 그 중에서 순수하게 선한 녀석을 우리가 사단이라고 따로 부르는 거예요. 칠정 안에 사단이 들어가죠. 기가 발라고 이가 타는 것이다. 기발이승, 기발이승 일도설, 기발이승 이거 하나밖에 없다. 사단도 그렇고 칠정도 그렇고 전부 다 뭐다? 기가 발라고 이가 탄 것이다. 이거 하나다. 이황이 말했던 이기호발설 중에서 이 부분을 채택하는 거죠. 사단도 여기 포함된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말 탄 사람의 비유를 하면 말이 움직이는 것이지 사람이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어쨌든지 간에 사람이 말을 타고 있으면은 아무튼 움직이는 건 말이잖아요. 사람은 그냥 타고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사람은 말을 주재하므로 리가 기를 주재한다. 리가 좀 이끌어주는, 리가 뭐랄까 그런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런 역할이라는 것이죠. 사단을 포함하는 칠정은 기가 바라고 리가 주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기밖에 없다. 왜냐? 물질이고 리는 순수한 원리 그 자체는 물질이 움직이는 근거를 제공해 주는 것일 뿐이다 얘기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칠정 포사단, 칠정이 사단을 포함한다. 칠정 겸사단, 칠정이 사단을 겸한다. 같은 말이죠. 칠정이라고 하는 인간 전체의 감정 중에서 순수하게 선한 녀석을 우리가 사단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부분집합의 관계인 것입니다. 정은 하나이다. 심통성정, 심통성정. 우리 몸을 움직이는 것은 마음이고 마음에는 본성이 있고요. 본성이 성발위정, 외부의 사물과 상황을 만나가지고 표현된 것이 감정, 정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감정은 하나다. 사단도 칠정도 하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사단이다 칠정이다 말하는 것은 오로지 이만을 말할 때와 기를 겸하여 말할 때가 같지 않기 때문이다. 사단은 칠정을 겸할 수 없으나 칠정은 사단을 겸할 수 있다. 사단은 전체를 아우르는 점에서는 칠정만 못하고 칠정은 순수한 점에서는 사단만 못하다는 것이 나의 견해이다. 아까도 봤던 것처럼 칠정 안에 사단이 포함되는 것인데 사단은 순수한 녀석이다라는 점. 사단 칠정은 본연지성, 기질지성과 똑같다. 본연지성은 기질을 겸하지 않고 말하는 것이고 기질지성은 본연지성을 겸해 말하는 것이다. 다만 따라서 사단은 칠정을 겸할 수 없지만 칠정은 사단을 겸한다. 역시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의 관계도 가선가악한 기질지성이라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 전체예요. 인간 본성 전체를 놓고 보면은 선한 부분도 있고 악한 부분도 있어요. 그 중에서 완전히 선한 그 자체를 뭐라 그런다? 본연지성이라고 따로 떼가지고 이름을 붙인 것이죠. 그래서 자, 이황의 이기호발서를 주희의 심통성정으로 보면은 마음의 본성이라고 하는 미발의 그 상태, 아직 움직이지 않은 그 상태가 있고, 본성은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이라고 하는 리에서 출발한 본연지성, 기가 반영되는 기질지성이 있다고 했을 때 본연지성이 발현된 것이 사단이고 기질지성이 발현된 것이 실정이다. 이런 식으로 나눠서 보면 아주 편하다는 것이죠. 자, 본연지성, 기질지성, 사단과 칠정, 인심과 도심을 엄격하게 구분합니다. 자, 인심, 도심은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에게 있어서는요, 심통성정. 자, 포함관계가 포함관계로 가는 거죠. 본성은, 인간 본성 전체는 기질지성이에요. 인간의 본성은요, 선한 부분도 있고 악한 부분도 있어요. 그 중에 선한 걸 본연지성이라 부르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인간의 본성이 오로지 기발 이승 일도설, 기가 발하고 리가 올라타는 방식으로 발현이 되면은 인간의 감정은 칠정인데 그 중에서 선한 것을 우리가 사단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리와 기는 현실에서 그렇게 엄격하게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 그래서 본연지성, 기질지성, 사단과 칠정, 도심과 인심도 묘한 관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도심은 뭐냐면요, 도에 부합하는 마음. 그 도통론 할 때 그 도거든요. 즉 여기서 말하는 도는 뭐다? 인간이 마땅히 가야 할 바로 그 길, 도덕적인 길을 말하는 거죠. 도심은 뭐죠? 도덕적인 마음이에요. 인심은 뭡니까? 인간의 마음, 인간의 그런 현실적인 마음. 때로는 좀 뭐 넘어질 수 있고, 때로는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욕심에 의해서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바로 인심이거든요. 자, 이는요, 도심을 그대로 우리가 잘 사용하면은 도심으로 끝나고요. 도심으로 마음이 시작했을지라도 중간에 넘어지면 기질을 이겨내지 못하고 넘어지면 인심으로 그 마음이 끝날 수가 있어요. 인심으로 시작했더라도 도심으로 끝날 수도 있고요. 인심으로 시작했지만 나의 행동과 나의 마음과 이걸 고쳐먹고 도심으로 끝나지 않고 그대로 인심으로 끝날 수도 있는 거죠. 자, 인심, 도심도 역시 서로 다른 둘이 아니라 하나의 마음의 두 가지 형태다. 이름 붙인 거다. 상황에 부합하게 마음을 쓰면 그걸 도심이라 부르고 그렇지 않으면 인심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처음에 도심으로 출발해도 인심으로 끝날 수 있고 말했던 부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간의 일반적인 감정이 도덕 본성에 근거한다는 것. 자, 선의 실현은 기에 의해 좌우되는 일반 감정 조절에 달려있다. 인간의 감정은 선할 수도 악할 수도 있어요. 그게 인간 감정의 전부입니다. 기질에 의해 영향을 받죠? 이걸 내 기질을 잘 이끌어 주느냐 마느냐, 기질을 잘 다스리느냐 마느냐에 도덕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기질을 바로 잡음으로써 도덕 본성인 이를 실현하자. 기질을 잘 이끌어주자, 기질을 잘 교정하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질을 바로잡는 뜻으로서 극기를 또 얘기하죠. 극기, 이거 뭡니까? 공자가 말했던 극기 복리할 때 바로 그 극기죠. 나의 기질을 극복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역행을 한다고 하죠. 역행은 뭐다? 힘써서 행한다는 거예요. 뭘 힘써서 행한다? 교기질하자. 기질을 교정하는 것, 즉 극기하자는 것이죠. 기질은 그릇과 같고 본성은 물과 같습니다. 깨끗한 물이 담긴 것은 성인이고 그릇에 모래와 진흙이 섞인 것은 중간쯤 되는 보통의 사람이며 완전히 진흙 속에 물이 있는 것은 맨 밑의 사람입니다. 이거 무슨 말이죠? 사람은요, 태어날 때 기질이 달라요. 타고나기를 도덕적으로 살기가 더 쉬운 그런 성향이 있을 수 있어요. 도덕적으로 살기가 더 어려운 그런 성향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짐승들은 비록 막혀있긴 하지만 물이 없진 않습니다. 비유하자면 물이 섞인 진흙덩이와 같아서 끝내 맑게 할 수 없으니 물기가 이미 말라버려서 맑게 할 방법도 없고 물이 있는 것이 보이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물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짐승들은 짐승들의 본성이 있고 어쩔 수 없지만은 인간은 그래도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다. 물론 성인이 되기 더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은 불가능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써 행하라는 것입니다. 뭘 힘써 행하라? 극기, 나의 기질을 극복하는, 자, 또 공자의 극기복리를 또 계승하는 거죠.
자, 임금의 학문은 기지를 바꾸는 것보다 절실한 것이 없고 임금의 정치는 정성을 다해 어진이를 등용하는 것보다 우선하는 것이 없습니다. 기지를 바꾸기 위해서는 마땅히 자신의 문제점을 살펴서 수양을 쓰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고 정성을 다해 어진이를 등용하려면 마땅히 임금과 신하 사이의 틈을 없애는 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임금 있잖아요. 정치 지도자는 본인의 기질부터 바로 잡으셔야 돼요. 이거 뭡니까? 경물치지 성의정심 수신제가 치고평천하 혹은 내성외왕이라고도 하는 것이죠. 일단 정치 지도자가 본인부터 인성을 올바르게 닦아야지 나라를 제대로 이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 지도자가 아무리 수학적으로 두뇌가 뛰어나고 경제적으로 두뇌가 뛰어나고 정치적으로 두뇌가 뛰어나면 뭐합니까? 도덕적이지 않으면요. 마치 도적과 같이 나라의 재물을 본인 것으로 훔치고요. 나라를 망치고 자기 자신만 잘 먹고 잘 살게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죠. 그럼 안 된다. 임금부터가 기지를 바로 잡아야 된다. 교기지를 하십시오. 군주부터가 극기하십시오. 라는 것이죠. 성약치교를 올리는 글. 자, 이는 군주에게 당시 왕 선조에게 여러 가지 또 정치적인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또 주요 얘기했던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죠. 자, 사람의 기질은 맑고 흐리고 순수하고 섞임이 다르지만 청탁수박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 기가 맑고 질이 순수한 사람은 힘쓰지 않아도 지행에 능할 것이다. 하지만 기가 맑지 않고 질이 순수하지 않은 사람도 힘써 성하고자 한다면 맑고 순수해질 수 있다. 자, 힘써서 자기 할 바를 다 하는 바로 그 성실하고 진정성 있고 이렇게 살면은 누구나 설령 탁하게 태어날지라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2는 경의 실천을 통해 사사로움과 바르지 못함을 제거하여. 자, 이거 주희도 강조하고 이황도 강조하고 이의도 강조하는 경이죠. 마음을 하나로 집중해서 마음을 고요하게 이끄는 그런 마음가짐, 경건한 바로 그 마음가짐, 경이 되겠죠. 이 경을 통해서 사사로움과 바르지 못함, 사사로운 욕심 이런 것들을 제거해서 뭐에 도달하자? 진실한 리의 경지, 마음의 본체 그 자체, 성에 도달하자는 것입니다. 진실함, 성실함, 참됨의 마음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하늘의 진실한 이치이자 인간의 진실된 마음이고 성은 천인합일의 근거가 됩니다. 자, 뭡니까? 성이란 하늘의 진실된 이치이자 마음의 본체이다. 하늘의 이치, 모든 만물이 또 운행하는 그런 이치이고 동시에 내 마음의 본체, 내 마음속에 내재한 선한 본성을 또 말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자, 하늘의 이치와 마음의 이치는 하나인 것이죠. 즉 내가 성이라고 하는 경지에 도달하면요. 천인합일, 하늘의 이치와 인간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경지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본심을 회복할 수 없는 것은 사특함이 있어 가려진 것에 연유한다. 자, 인간의 본심은요, 선해요. 그렇지만 가려져 있어요. 뭐에? 욕심이라든지 사사로움에 의해서 경을 위주로 하여 사특함을 다 제거하면 본체는 온전해진다. 경은 노력의 요체요, 성은 노력을 거둬들이는 경지이므로 경을 통해서 성에 나아가는 것이다. 자, 라고 얘기해주고 있고, 하늘에는 진실한 이치가 있기 때문에 기화가 쉬지 않고 유행하며 사람에게는 진실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공부가 밝아지고 넓어지는 것인데 이 진실한 마음이 없으면 하늘의 이치에 어긋나게 되는 것이다. 마음이 진실하지 못하다면 만사가 모두 거짓이므로 어디로 간들 행할 수 있겠으며 마음이 진실하려면 만사가 모두 진실될 것이니 무엇을 한들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아무리 개인적인 능력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요, 도구적인 능력이 뛰어나도 진실된 마음이 없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누군가를 여러분이 사랑한다고 말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그 안에 진실된 마음이 없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이고, 제가 나중에 다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뭐든지 다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말로 약속하는 건 정말 쉽거든요. 근데 마음에 진실됨이 없다? 아무 소용 없어요. 자, 이황과 이의가 강조한 삶의 바람직한 자세 한번 봅시다. 자, 이황부터 볼게요. 마음의 이치는 매우 방대하여 본떠서 잡을 수 없으며 매우 넓어서 끝을 볼 수 없으니. 자, 리라는 것은 굉장히 방대하죠. 만약 경을 첫째로 삼지 않으면 어찌 능히 그 성을 보존하고 그 본체를 세우겠는가? 마음에 발하는 것이 미묘하여 가는 털끝을 살피기보다 어렵고
위태하여 구덩이를 밟기보다 어려울 것이니 진실로 경을 첫째로 삼지 않으면 또 어찌 그 기미를 바르게 하고 그 쓰임에 통달할 수 있겠는가. 모든 수양의 시작은 모든 수양의 방도는 일단 경에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자, 이 기질이 치우치고 막혀있는 사물은 더욱 변화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사람은 맑고 흐리며 순수하고 뒤섞인 청탁수박, 기질적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마음이 텅 비고 밝기 때문에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교기질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이이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이는 일단 개인부터가 교기질을 통해서 자신의 타고난 바를 바로 세우자, 바로 이끌어주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걸 바탕으로 우리 나라도, 우리 정치도 교정해야 된다. 정치도 바꿀 건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는 민본과 위민의 이상을 현실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실질에 힘써야 된다라고 말해주는 무실을 제기해줬어요. 무실보다 실질적인 것에 힘쓴다. 자, 우리는 당연히 도덕적인 것을 또 추구해야 되고 또 학문을 장려해야 되고 어떤 것이 도덕적인지를 또 말해줘야 되고 하잖아요. 근데 그 말하는 것만큼이나 실제로 그 사회가 도덕적인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사회적이고 제도적인 차원의 실천성을 강조해야 됩니다. 즉, 경제적인 안정과 튼튼한 국방력이 있어야지, 경제적인 사회적인 토대가 있어야지 도덕적인 사회를 만들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야지 도덕적인 사회 만드는 것이지, 경제가 다 파탄 나 있고 국방력이 없다? 여러분, 경제가 파탄나면요, 백성들, 오늘로 치면 일반적인 시민들, 도덕적으로 살기 매우 힘듭니다. 국방력이 없잖아요.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요, 쳐들어온 나라들 이거 해결하느라고 급급해요. 맹자가 말한 항산이 있어야 항심을 이룰 수가 있다는 점, 즉 백성들에게 항상된 마음, 도덕적인 마음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된 생산물, 경제적인 안정이 있어야 된다는 맹자의 그런 가르침을 여기서 계승한 부분이죠. 자, 대개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는 것은 그들을 위하여 이익을 일으키고 해로움을 없애서 그들로 하여금 그 생을 즐기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고루한 것을 그대로 따르고 그릇된 것을 그대로 지키면서 시일만 보내거나 단 한 가지 폐단도 혁신하지 못하고 한 가지 정령도 제대로 거행하지 못하면서 다만 아침 저녁으로 간곡하게 부르짖기를 나는 백성을 편안하게 하려 할 뿐인데? 라고 한다면 이는 성심으로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심, 진실된 마음,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백성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만 나는 백성을, 자, 민생을 챙깁시다. 말로만 그러면 뭐합니까? 실제로 백성들의 경제적인 생활을 나아지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백성들은 지극히 어리석으면서도 지극히 신명하니 어찌 말로서 속일 수 있겠습니까? 말로 백날 말해보십시오. 경제적인 토대, 사회적인 토대, 진짜 백성을 위한 정치 안 하면요, 백성들 다 압니다. 자, 그래서 무실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 경장해야 된다. 시대의 변화에 따른 시의 적절한 개혁론, 경장을 주장합니다. 경장. 자, 본래 소리가 나지 않은 악기에 줄을 갈아 끼운다. 자, 여러분 기타, 옛날로 치면 뭐 검은고 뭐 이런 거겠지만은 오늘날로 치면 뭐 기타 이런 쪽이죠. 기타가 줄이 좀 느슨해졌어요. 어떻게 하죠? 줄을 쪼여야겠죠. 줄이 끊어졌어요. 어떻게 하죠? 새로운 줄로 갈아 껴야겠죠. 마찬가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묵은 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옛날의 제도가 옛날에 효과가 있었지만 지금은 역효과가 나고 있다? 지금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 정치적인 사회적인 제도들 바꿔야 된다. 주역에서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수시 변혁이 곧 상도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 원리는 뭐다? 때에 따라서 바꿔야 된다. 때에 따라 바뀌는 것이 천지가 오래 갈 수 있는 법칙이에요. 일정한 것에 고착화되어 있으면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고인물은요, 썩기 마련이에요. 물이 썩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흐를 수 있도록 물의 흐름을 터줘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집에 혹시 어항이나 수족관 같은 시설이 있는 집이 혹시 있나요? 혹은 여러분 아쿠아리움 같은 데 가보셨나요? 그런 데 가면요, 끊임없이 물을 맑게 하려고 계속 뭐 기계를 돌리던지 아니면 그런 식의 노력을 합니다. 왜? 물 그대로 가만히 냅두고 있잖아요? 다 썩어버립니다. 안 되는 거예요. 국가도 마찬가지. 시대가 변하면요, 그 법도 시의 적절하고 신중하게 바꿔야 됩니다. 뭘 위해서? 백성의 편리와 편안을 위해서, 무시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물론 시의 적절하게 바꿔야 되는데
아무렇게나 바꾸면 안 되죠. 신중하게 바꿔야 됩니다. 자, 시대별로 그 정치인이 마땅히 해야 될 역할이 있거든요. 어떤 나라가 만들어질 때, 즉 창업의 시대는요,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어울리는 일들이 있고요. 예를 들어 조선시대로 치면은 창업의 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태조, 이성계, 뭐 아니면은 이후에 뭐 태조, 정종, 뭐 태종, 뭐 이제 세종, 뭐 이런 시대들, 나라가 출범하고 나라가 시작되는 그런 시대는요,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야 돼요. 새로운 것을 시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시대, 예를 들어 뭐 성종 뭐 이런 시대에는 수성, 이전 것을 잘 지켜야겠죠. 이전에 만들어 놓은 좋은 것이 잘 운행이 되도록 잘 지키는 것이 바로 수성의 시대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요, 이전에 통했던 것들이 통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뭐다? 새롭게 고쳐야 된다. 경장의 시대입니다. 이이가 보기에는 지금의 그 시대, 당시 조선 선조 시대는요, 경장이 필요한 시대인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각종 법제, 세제, 군제 등등 여러 가지 개혁안들을 제시했고요. 과연 조선이 이런 이의 개혁안을 다 이제 실천했느냐? 실천을 하기도 전에 어쩌면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거대한 풍파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참 이후에 여러분 조선 역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보면 볼수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경장이 필요했다 생각이 드네요. 자, 자고로 제왕이 창업하여 법을 정함에 비록 선을 다하고 미를 다하였으나 때가 바뀌고 일이 변하여 법이 오래되어 폐단이 생기게 되면 그 뒤를 이은 자로서 조종을 잘 계승하는 자는 반드시 마땅함을 쫓아 고치고 바꾸어서 옛것에 교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법이 오래되어 폐단이 생겨나 그 해가 백성에게 돌아가게 되면 계책을 세워 폐단을 바로잡으려는 것은 그것으로서 백성을 이롭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네요. 사실 춘추 전국시대를 떠올려 보면은 공자 같은 경우에는 옛날 주나라의 제도를 회복하자는 입장에 가까웠고, 사실 그 순자나 한비자 쪽이 새로운 제도를, 한비자가 좀 더 그런 성향이 강하죠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 한비자의 그런 개혁론이 떠오르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죠. 물론 이제 이인은 어디까지나 공자, 맹자, 주희의 그런 도통을 계승하는 성리학자입니다. 대저 때에 따라 변하는 것은 법제요. 고금에 걸쳐 변치 못할 것은 왕도, 인정, 삼강, 오상인데 후세는 도술에 밟지 못하여 변하지 못할 것이 때로 바뀌어지는가 하면 변해야 할 것을 굳게 지켜줬으니 이것이 화평한 날이 적고 어지러운 날이 많은 까닭입니다. 자, 뭐다? 여러분, 리는요, 이통, 변하지 않습니다. 자연법칙과 도덕법칙은 보편적이고요. 항상 그런 것이에요. 천리죠, 천리. 인류는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왕도, 인정, 삼강, 오륜. 인간의 도덕은요, 항상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법제. 이거 뭐죠? 현실의 법들. 바로 기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기를 다스리는 데 필요한 현실의 법들은 바꾸는 것이죠. 근데 잘못된 시대는 어떻다. 바꾸지 말아야 될 것, 도덕을 마구 바꾸고 바꿔야 할 것, 법제를 안 바꾸고 이제 붙들고 있다 이런 것이죠. 자, 우리는 뭐다? 변화하는 현실에 따라서 법을 잘 바꿔야 됩니다. 혹시 만약에 제가 수능에 뭐 가거나 한다면 뭐 먼 미래의 일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택지에 이는 경장을 주장하면서 왕도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러면 틀린 선지가 되는 거죠. 왜? 왕도 인정 이런 도덕은 항상 보편적인 것이고 리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경장의 대상이 되는 것은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법이다라는 점 엄격하게 구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대통령이라면 대한민국이 이런 부분을 바꿀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도 그 시대가 변하면서 특히 옛날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이럴 때보다는 오늘날 사회가 변화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경장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어떤 곳에 경장이 필요한가 생각해 보시는 시간 한번 가져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선의 기본적인 성리학 전통을 한번 다루어 보았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